안녕하세요, 100만킬로입니다. 제가 올해 벌써 세 번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원래 영상을 자주 안 올리는데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요. 많은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한테 좀 남겨드릴 테니까 제발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친구분들한테 좀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파워 트레이닝 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FTP를 측정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FTP와 파워미터를 활용하여 트레이닝을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파워 트레이닝 존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파워 트레이닝 존은 여러분이 측정한 FTP와 비교하여 운동 강도의 특징에 따라 7개의 영역으로 구분해 놓은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과 훈련에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강도와 시간입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을 지속하냐에 따라서 운동 효과와 효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닝 존을 가장 큰 장점은 이러한 사이클 훈련을 계획할 때 강도와 시간, 이런 색상을 블록을 통해서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본인의 훈련의 특징이나 목적에 따라 훈련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특정 영역을 훈련할 수가 있고 전체적인 훈련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이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고강도 인터벌 훈련을 했다면 다음 날에는 휴식이나 저강도 훈련을 하는 식으로 계획하기 쉽고 피로와 몸 상태에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럼 이 하나하나의 구간들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볼 텐데, 이 파워 트레이닝 존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앤드류 코건 박사님이 만든 7단계에 구성된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파워 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단계는 회복 영역인데 커피를 마시러 갈 때나 그냥 샤방하게 자전거 탈 때나 뭐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영역대인데, 보통은 운동 효과보다는 회복에 중점을 두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2단계는 엔듀런스 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LSD 구간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저강도로 오랫동안 페달을 쉬지 않고 2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그냥 저강도 용도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이 운동을 많이 했었을 때 체력이 정말 높게 좋아지고 남들보다 심폐지구력도 엄청 좋아질 거고, 그리고 고강도 인터벌을 하고 나서 회복하는데도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돼서 존2 영역대는 정말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는 필수 영역 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단계는 템포 존인데 제가 이 존의 훈련을 정말 좋아하고요. 최대는 3시간까지 탈 수 있는 영역대이고, 뭐 MCT나 나가시는 분들은 이 템포 존을 3시간 정도 훈련을 하시게 되면 엄청난 도움이 많이 되고요. 존2보다 이때부터는 집중력도 필요도 하고, 그리고 파리루베나 투어 오브 플란더스 같은 모뉴먼트 원데이 레이스에서 프로 선수들이 거의 존3 영역대를 경기를 치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젖산 역치 영역대입니다. FTP와 비슷한 파워 영역대이기 때문에 ITT, 혼자서 독주 훈련 하실 때 가장 필요한 영역대이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파워를 유지하면서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5번째 영역부터는 고강도 영역대이고요. VO2max 구간을 심폐 능력을 최대로 활용하는 파워 영역대입니다. 보통 3분에서 8분 정도 쏟아낼 수 있는 영역대이고, 이 구간을 트레이닝을 잘 하시고 이 구간이 남들보다 파워가 좋다라고 하면 남산이나 북악에 남들보다 좋은 랭크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6번째는 본격적으로 무산소 영역대를 진입하게 되고요. 레이스에서 브리커웨이를 시도할 때 급하게 앞그룹을 추격해서 붙어야 할 때 1, 2분간 쓰는 파워 영역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7번째는 신경근 파워인데 결승전을 스프린트 할 때 사용되는 구간이고요. 보통 이제 도로 로드에서 한 1400 정도 와트를 뽑아낼 수 있으면 거의 입상 순위고, 제가 알기로는 동호인들은 아마 한 12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선수 때 이 7번째 신경근 파워가 제 주종목이어서 저는 최고 기록이 1440
45W인가일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인 힘을 썼을 때 높은 파워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km를 달리고 와서 마지막에 짜내는 힘이 1400 정도가 나오게 되면 엘리트에서도 입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7개의 트레이닝 존을 통해서 이런 워크아웃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G푸트를 해보셨으면 이런 그림에 익숙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회색은 존 1, 파랑은 존 2, 녹색은 존 3, 노란색은 존 4, 주황색은 존 5, 붉은색은 존 6, 존 7으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훈련을 설계할 수도 있고 시간을 배분도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 존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트레이닝 존도 7존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건 스테판 세일러 박사님이 만든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의 3존으로 최근에 양극화 트레이닝과 러닝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코간 박사님이 좀 더 중고강도 훈련을 효율적으로 훈련하기 위해 세분한 것인데요. 아이레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파워미터, 스마트 트레이너, G푸트 같은 것들이 대중화되면서 대부분의 워크아웃이나 훈련 계획들이 이 트레이닝 존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트레이닝 존을 잘 이해하시면 훈련을 하실 때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약점을 보완하고 강해지고 그리고 싶은 영역대 훈련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저번 수업 때처럼 저번 영상 때처럼 저번 영상 때처럼 그 FTP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는 FTP가 정확한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FTP를 토대로 존을 나눠가지고 내가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면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시면 가장 좋고요. 제가 파워미터를 지금 10년부터 사용을 했는데 오랜 기간을 사용해봤는데 제가 진짜 다 해봤거든요. 어떤 훈련이든 뭐 좋다고 하는 건 다 해봤는데, 저강도를 오래 타면 체력이 좋아지고요. 고강도 연습이 많아지면 힘이 세져요. 이게 분류가 달라요. 만약에 고강도 훈련만 매번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1시간 지나고 나면 엔진이 후루룩 꺼질 거예요. 그리고 저강도 훈련만 매일 집중적으로 반복하시게 되면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남들이 인터벌 했을 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율이 정말 중요하고, 저강도는 체력을 키운다라는 목적이고 고강도는 힘을 키운다라는 목적을 두시고 세부적으로 나눠서 트레이닝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세븐존에서 가장 효율적인 훈련은 템포예요. 템포 3시간. 이게 정말 나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템포 훈련을 할 때는 사실상 3시간을 롤러에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평지 구간, 신호등이 가장 적고 평지만 탈 수 있는 구간을 강도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3시간 동안 주행을 하는 건데, 이것만 한 10번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고강도 인터벌을 해도 지치지가 않아요. 정말 내가 체력이 엄청 좋아졌구나 라는 걸 느껴지실 거고, 레이스를 했을 때도 체력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존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간은 템포입니다. 여러분들 3시간짜리 꼭 타세요. 이게 예전에 저희 학교 10년 선배님이 항상 하셨던 얘기가, 자전거 잘 타고 싶으면 혼자 3시간 타보라고 했어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3시간 동안 이제 어느 정도 파워 영역대를 마치고 페달을 안 쉬고 계속 지속적으로 굴리는 거잖아요. 일단 체지방이 엄청나게 타요. 다이어트 효과에 거의 한 진짜 최대치고, 그냥 구름 라이딩 200km 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가 될 거고, 그리고 페달링이 엄청나게 좋아져. 마지막으로 심폐지구력이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요즘에 LSD 존2 구간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존2 구간을 많이 타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가장 효율적인 구간은 템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 다를 수가 있죠. 레이스한테는 템포가 맞는데 뭐 그냥 투어 가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템포 탈 필요 없겠죠. 그래도
엔진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템포 구간 3시간 영역대 훈련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